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으며 제1공화국에서부터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정치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나라가 건국이 되려면 주체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외부의 도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주체 세력, 또 외부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을 보면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을 이것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을 강의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한 요점만 이야기하면 김구라든가 이승만, 그리고 홍범도, 김좌진, 이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김구는 어려서 이름이 여러 차례 바꿔져요. 맨 처음에는 김창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창수라고 불렀어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요 같은 구자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왜 김구의 이름이 이렇게 바꿔졌느냐? 젊은 시절에 일본인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름이 김구, 9구자를 써서 김구예요. 이와 같이 이름이 바꿔졌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름이 여러 차례 바꿔진 사람들은 결코 그 생애가 평탄치가 않습니다. 삶이 행복하고 평탄하면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삶이 제대로 잘 풀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름을 바꿔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쫓겨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고 일본인에 대해서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사건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배워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한성정부, 연해주에 있는 독립정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이 모든 곳에서 대통령으로 추대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러한 이승만이 결국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게 된 것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고 부정선거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이승만을 몰락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여기 몇 사람들의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의 명칭입니다. 이 부대를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의 병력을 섬멸시켰습니다. 김좌지는 북로 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군 1개 연대의 병력을 섬멸시켰어요. 이와 같이 독립운동들이 꾸준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독립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정치단체가 결성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당 비슷한 거예요. 정당. 그래서 이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단체들을 몇 가지 이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치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입니다. 두 개만 더 소개할게요. 조선 독립연맹,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정치단체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민족혁명당은 민주주의의 강령을 표방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김구를 이시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 세력들이 세운 정치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했던 것은 삼균정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삼균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삼균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독립연맹은 화북지방의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정치단체죠.
여기에서 주장한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토지의 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국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또 하나는 대기업, 중요한 기업입니다. 중요한 기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해야 된다. 어째 무슨 냄새가 좀 나죠?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그런 정치단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 세력이 결집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정치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또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머지않아 곧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편 대외적으로는 어떠하냐? 연합군이 승리했었다. 여기에서 연합군들이 이제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연합군이 승리할 즈음에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리고 모스크바, 등지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연합국이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은 43년 11월에 미국, 영국, 중국의 국가 원수들이 카이로에서 모여가지고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이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 45년 2월에 미국과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38도선에서 분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이 참전하면서 내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여기에서 첨예하게 한국의 독립은 시키되 38선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서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야심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포츠담 회담은 45년 7월 달입니다. 미, 영, 중, 소 이런 나라들의 국가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최초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국제적인 선언을 다시 두 번째로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네, 모스크바 3.4회담은 45년 12월 달이죠.
미영소 이런 국가 원수들이 한국을 5년에 걸쳐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 5년 동안 독립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대로 신탁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전개되고, 거국적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북쪽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찬탁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와 같은 와중에서 건국될 수 있느냐.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서로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기로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차안탁과 반탁 운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독립된 정부가 세워질 수가 없게 된다 말이죠. 그래 결국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가지고 남한의 정부, 북한의 정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미소 공동위원회, 요즘 하도 약자를 많이 쓰니까 나도 약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미소공이,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이야.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1946년에 덕수궁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찬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신탁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다시 협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결렬된다 이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정부의 성립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유엔 총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한반도의 총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반도니까 남과 북입니다.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것이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면요. 남과 북, 즉 한반도죠. 한반도의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총선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 한국 위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위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총선거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이걸 거부한다 이것이요.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긴급히 무엇을 여느냐면
유엔 소총회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되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 북쪽에서 거부하니까 거부하지 않는 남쪽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능한 지역, 즉 남한이죠. 남한의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실시되게 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서 각각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분열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남쪽에 정부가 수립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1948년이죠.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돼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남한만의 정부가. 이 남한만의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8년 12월 달에 유엔에서 승인을 받죠. 유엔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안 돼. 이것이 제3차 유엔 총회죠.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여기서 48대 6으로 남한만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남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편 북쪽은 어떠했는가? 평남, 건국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운 단체입니다.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그런데 갑자기 소련군이 진주한다 이것이죠. 소련군의 진주로 인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조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정치단체가 결성이 돼요.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토지, 국유화, 산업 국유화 법을 통과시켜 모든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산업시설은 국가에서 경영해야 된다. 국가의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은 1948년 9월 달이에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진 것은 8월 15일입니다. 북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진 것은 9월 달이에요. 여기에 서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다툼을 여기에서 낳게 된 것이야. 북한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단독 정부 세웠지 않느냐. 그 후에 우리는 정부를 세운 것 아니냐.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정부가,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이승만은 분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세 차례나 북한을 다녀옵니다. 남북의 통합된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데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울 것을 정읍에서 발언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서로 너에게 있다. 이렇게 다투게 되고 여기서 남쪽에서는 그런 다툼에서 약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남과 북의 정부들은 마침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6.25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에치슨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는 제외한다. 이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이런 발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김일성은 남침을 하게 됐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으로 마침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